자, 그 다음에 5번 칠살 한번 볼게요. 칠살. 칠살은 재할 수도 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칠살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일단 강한 에너지라고 머리에 염두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는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자, 화할 수도 있다 했고 재할 수도 있다 했는데 재한다라는 것에 가로해가지고는 염정을 적어놨고요. 화한다라는 거에 자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똑같이 칠살의 별이지만 염정 칠살의 분위기와 자미 칠살의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차이를 갖다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갖다 이해한다면 에너지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그 대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명궁에 있거나 그러면 그 대운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처세가 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염정화가 염정이 힘을 받는 미궁이 축궁보다 좋고 동궁하지 않더라도 오궁이 명궁 칠살에 신궁, 복덕궁, 염정이 되면 격을 이룬다 이랬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했네요. 하나는 축미궁에서 염정 칠살이 동궁하는데요. 축궁보다는 미궁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미궁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 칠살의 금을 염정의 화가 살 이렇게 살 녹여가지고 이렇게 잘 다루는 어떤 모양새가 되는 그래서 염정이 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미궁이 좋다라고 한 것이다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미궁이 좋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 그 염정이 있고요. 여기 칠살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아까 전에 염정 칠살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 칠살이 떨어지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명궁으로 본다면 여기가 복덕궁이 된다 아닙니까? 되시겠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유기성을 띠기 때문에 마치 동궁하고 있는 염정칠살과 같은 어떤 영향력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동궁하는 게 영향력이 유기적인 관계성이 훨씬 더 크지 당연히. 하지만 자, 명궁이고 복덕궁. 자,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명궁, 신궁, 복덕궁 이거는 같이 섞어서 같이 화결합을 한 상태로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까지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명궁이 명궁이 칠살이네. 그럼 복덕궁이 염정이 있고. 그러니까 염정 칠살.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신궁이 뭐지? 하면서 봐가지고 딱 섞어서 머릿속에서 연상을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정 칠살에 대한 캐릭터를 이해하면 칠살이 있더라도 얘한테서 염정이 상당 부분 조금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같은 어떤 섞었을 때의 색깔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염정궁이 신궁까지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유기성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이제는 뭐 명궁에 예를 들어서 칠살이 있고 대궁에 뭐가 있다. 이거는 당연히 1차적으로 봐야 되겠죠. 제일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복덕궁이나 신궁의 상태도 같이 보면서 섞는 걸 자꾸만 연습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궁 전체를 섞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아직은 자 보세요. 명궁, 신궁, 복덕궁 섞는 걸 갖다 이것만 계속 그걸 갖다 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한 어떤 뉘앙스가 있다더라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염정이 좀 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염정이 좋은 상태이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화기가 붙으면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염정에 화기가 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노상매시다. 그러니까 화가 그 금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관상에서도 살기가 뭡니까? 컨트롤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관건인데요. 그 칠살의 살기를 염정이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화기가 됨으로써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발현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그렇게 되더라도 어때요? 길성이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일단 가능성으로 일단 보고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미 칠살하고 염정 칠살의 상태의 차이.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미지를.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난폭해요?
어떤 게 조금 더 과격해요? 어떤 게 좀 더 역동적이에요? 다른 분의 생각은 어때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칠살은 염정이 제하고요. 그러니까 염정은 제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자미는 화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화살위건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게 조금 더 부드러워요? 상대적으로 이 둘 중에. 자미 조합이 훨씬 더 부드럽다 아닙니까? 이렇게 칠살 조합 자체가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강한 조합입니다. 둘 다 자미 칠살이든 염정 칠살이든. 근데 염정 칠살과 자미 칠살을 둘을 비교해 본다면 자미 칠살이 비교적 부드럽다고 염정 칠살에 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권위가 올라가는 거지만 역동성이 염정 칠살이 좀 더 강하다고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운세에서 이런 운세가 왔다. 둘 중에 하나의 운세가 왔다. 어떤 게 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고로움과 고생스러움이 어떤 게 좀 더 많겠어요? 염정 칠살이 많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상태를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상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정 칠살 운세에 왔어요. 그러면 어떤 성진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진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요 지금 성진 케이스에서 한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성진 케이스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이 계속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기 요번에 거제도로도 갈 수 있는데 거제도로 잠깐 좀 갔다 오는 게 나을까요?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갔다 오는 게 낫잖아. 왜? 한마디로 말해 염정칠살은 어떤 수고로움, 역동성. 그래서 웅수거능격이라는 게 뭡니까? 영웅이 되는 거라고. 뭔가 어떤 산을 해결하고 뭔가 조금 수고로움을 겪은 뒤에 뭔가 조금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근데 자미칠살은 어때요? 그냥 비교적 그냥 점진적인 어떤 그냥 부드러운 어떤 분위기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올라가는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요. 그러면 자미칠살이 된다. 그 뒤에 운세가 성진한 운세가 야 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그냥 있어도 되니까 그냥 있으라. 자미칠살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관상으로 치면 위맹의 이미지 아닙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떤 털과 품위와 이런 걸 갖다 지켜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세력, 여기에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구축하면서 그냥 가는 그게 더 유리해요. 그게. 자, 그래서 제한다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사주로 치면 식생 제살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뭔가 조금 강한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러면 화살미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살인상생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냥 순조롭게 흘러가는 분위기고 제하는 염정 같은 경우는 뭔가 극으로서 그러니까 자미는 생으로서 논하는 것이고 염정은 극으로서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왔어요. 명궁에 지금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염정칠살이 있고 자미칠살이 있어요. 자, 직업적인 둘 다 공부 잘해. 근데 갈등이 지금 되는 거라. 염정칠살은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그냥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래서 외무고시 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꿈이고,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법고시. 두 개가 있어요. 됐죠? 사법고시. 그럼 사법고시하고 그거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그 둘 중에, 염정칠살은 뭘까요? 둘이 굳이 비정한다면 그 중에서 훨씬 더 조금 더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어떤 그 살기의 어떤 이미지가 좀 강한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염정칠살 이게 사법고시. 그 다음에 자미칠살은 그냥 고위공직자. 그렇게 꼭 교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뉘앙스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조금 더 염정칠살 같은 경우는 좀 더 액티브한 이미지, 살적인 요소를 조금 더 많이 가미됐다면 자미칠살 같은 경우는 위맹 어떠한 그런 권위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약간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
이런 이미지, 조금 관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좀 안정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의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개업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내가 지금 그 병원에 있을까요? 대학병원에 있을까요?를 했어요. 자, 염정칠살하고 자미칠살 어떻게 해요? 개업하는 건 누굽니까? 염정칠살이래요. 염정칠살. 둘이 굳이 성향을 비교한다면, 명궁에서 그 성향을 본다면 염정칠살이 훨씬 더 조금 더 좀 그런 어떤 밖에 나가서 막 한번 붙어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고. 근데 자 보세요. 자미칠살도 내 혼자 권위를 세우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미칠살도 개업하는 거고 염정칠살도 개업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둘이 굳이 비교한다면 자미칠살은 어떤 틀 내에서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의미가 강하고요. 염정칠살은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는 의미,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게 가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 그 분위기의 차이를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하면, 예를 들어서 금방 염정칠살하고 자미칠살을 봤는데, 그러면 그 두 조합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 조합에 어떠한 길성이 어떠한 살성이 또 같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겠죠. 또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염정칠살에 보필의 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미칠살에 록마교치가 되었어요. 염정칠살에 보필이 있어요. 자, 자미칠살에 록이 있어요. 록마교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명국에서는 이미 된다. 이 운세에 지금 둘 다 운세가 이 운세로 들어왔는데 둘 다 좋은 운세다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개업하는 운세입니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보필이냐 록마교치냐 지금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자미칠살에 록마교치 되는 게 개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정성의 이미지로 접근에 들어가 봤을 때 어떤 이미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지만, 또 B급성들의 어떤 포진에 따라 가지고 뉘앙스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때요? 보필이라는 것은 귀를 의미하니까 조직 내에서의 의미가 강한 것이고, 이미 염정칠살 자체도 관록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필이 들어감으로써 원래 여러 가지가 잠재되어 있었는데 귀적인 의미가 쑥 올라온다 아닙니까? 조직, 틀, 체계가 딱 잡히는 것이고, 자미칠살에서 록마교치 되는 분위기는, 그때 록마교치는 좀 더 역동적이면서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보필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받아먹는 좋은 운세라면 그걸 갖다가 독자적인 노선으로 그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조금 더 헷갈리는 이야기 할게요. 금방 염정칠살의 보필을 받고, 자, 자미칠살의 록마교치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행보로 갈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자, 운세를 볼 때 운세만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원국의 성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국의 성향이 이 운세를 갖다 가늠하는 훨씬 더 큰 비중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칠살을 위시로 한 염정과 자미의 분위기의 차이, 요거를 이제 꼭 이해를 갖다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 태염, 천량. 태염과 천량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월랑 공월격이라 해가지고 일단 격으로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뭐 격은 뭐 그렇게 이름을 갖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마디로 태염과 천량의 어떤 유기성,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조금 진행될 수 있을까 봤더니, 안 좋게 발현되면 풍류로 조상의 부동산을 탕진해 버린다. 자, 일단 포인트가 뭡니까? 물론 태염천량의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좋게 발현될 수도 있고 안 좋게 발현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안 좋게 발현되었을 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풍류.
자, 아까 앞에서 7살의 포인트가 됐을 때는 살기잖아요. 뭔가 액티브하고 공격성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7살의 문제가 될 때는 뭔가 일을 벌려가지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어떤 그러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공격성의 의미가 조금 더 7살의 포인트라면, 태음 천량이 안 좋게 발현되었을 때 포인트는 뭔가 조금 감성적이면서 막 그냥 하면서 그냥 쏟아내어버리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이미지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요. 그래서 7살이 안 좋아가지고 파재하는 거 하고, 태음 천량 연관해가지고 안 좋아하고 파재하는 거하고 스토리가 조금 다르잖아요. 7살은 뭔가 조금 시도하다가, 자, 태음 천량은 뭔가 조금 이렇게 방심하고,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다가 탕진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게, 태음 천량이 이것 같은 경우는 부월, 탐거, 상량칠 해가지고 같이 만날 수는 이렇게 동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부 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삼방 사정 안에 들어오거든요. 삼방에. 자, 그래서 태âm 천량이 연계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면궁, 신궁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궁에 천량이 있다면 태음이 제백궁에, 예. 그러니까 삼방에 있다 이 말이죠. 삼방에 그러니까 명궁, 신궁이 같이 연계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꾸만 그런 스토리가 지금 계속 나오네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 명궁에 어떤 성들이 조합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서 주로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막 상상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신궁과 복덕궁이 어떻게 섞여서 들어오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태음 천량이 엮였을 때 어떤 느낌은 7살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어떤 부드럽고 유하고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다. 꼭 기억을 갖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탐무동행격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탐무동행격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탐무동행격. 자,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갖다 했던 격이고요. 아주 유명한 급극입니다. 자, 무탐이 명신궁에 있으면 먼저는 가난한 후에 부유하게 된다. 자, 일단은 시간적인 스토리 짤 때 무탐은 어떤 조합이다? 처음은 수고롭고 뒤에 만들어지는 이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탐일 경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 사람한테 어떤 재산이, 부모 때부터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일단 무탐 조합에서는 일단 좀 떨어지죠. 그죠? 자,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탐의 록을 보면서 길성을 보면서 다른 살생의 개입이 적다면 원래부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근데 일단 교과서적인 기준은 무탐은 처음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페이스의 의미가 크다. 요걸 우선 기억해놔 놓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또 부가적인 B급성이 섞였을 때는 요런 식으로 어떤 유동성도 있다. 요거 꼭 기억을 갖다 하시고요. 자, 무곡 금이 탐낭목을 제화하기 때문에 선빈후부라고 했다. 자, 아까 전에 염정칠살 조합은 어때요? 화와 금의 상태를 갖다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금과 목의 상태를 이야기했다고요. 어때요? 서로 극의 관계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어떤 성과를 내든 아니면 안 좋게 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난하고 순조롭게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트러블적인 과정적인 면이 있은 후에 어떤 성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게 이제 수고롭다라고 어떤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한 겁니다. 됐죠? 자, 좋게 발현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운에서 지금 무탐조합이 들어왔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대안에 들어옴으로써 바로 이 사람의 운세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대안 10년에 따졌을 때 한 5년 기점이 되는 그 전후를 보면서 시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오는 운세 5년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운세의 좋은 상황을 맺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스토리를 짜나가야 되겠죠. 지금 세운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운만 보고 10년의 운세를 지금 디테일하게 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에 있던 7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초반부부터 어떤 상황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 중에서 염정 7살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밀리고요. 잠이 7살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럼 순서로 따지면 누가 제일 빠르나 봤더니 자, 잠이 7살이 그 10년 안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염정 7살이 빠르게 움직이겠죠. 최고 늦은 게 무곡 탐당이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성과물이라는 어떤 반응 속도가 이거 지금 딱 머릿속에 딱 그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고 내가 10년의 운세를 대충 스케치를 해놔놓고 나서 세운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갖다 꼽아 들어가는 거라고요. 자, 좋게 발현되면 관에서 대권을 지게 되고, 문직에서는 감찰직으로, 무직에서는 변방의 오랑캐를 제압하게 된다. 자, 무탐의 길한 스토리를 지금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로만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가든 관으로 가든 문직으로 가든 무직으로 가든 관이 뭐 통합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권을 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간다 이겁니다. 분위기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라 해야 되노? 그다음 명예직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교수를 한다 하면 그 대학교 내에서는 영향력 있는 어떤 한마디로 인사를 갖다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교수가 되는 거라고. 정치인이 되더라도 우리 그 군대 가면 뭐 보직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어떤 인사과라든지 실제로 어떤 파워를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서에서 딱 이렇게 힘있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똑같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상사라 하더라도 군대에서 그 보직에 따라서 오는 어떤 그런 파워라는 것은 완전 달라요. 자, 그러니까 탐무동행격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힘, 권력, 어떤 파워를 갖다가 지는 게 좀 더 특징이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무동행격이다 하면 만약에 이제 사업을 갖다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7살 같은 경우하고 탐무동행격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 사업적 방향성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 7살하고 탐무동행격하고 이제 똑같이 자동차 용품을 생산한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실용이 컨셉이 되는 것. 실용이 컨셉이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탐무동행격입니까? 7살 관련입니까? 실용. (50%인데) 자, 탐무동행격 아닙니까? 탐무동행격. 실질적인 권한. 그러면 7살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특히 잠이 7살 같은 경우는 화살이 위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실질보다는 위험,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뽀대나고 폼 나는 거 이쪽에 조금 더 컨셉을 갖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로 따지더라도 잠이 7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 고급의 그 중대형 어떤 그런 세단의 그 승용차라면 무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트럭이나 아니면 꼭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성합차 이런 분위기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무탐이 될 때는 양, 가격 이런 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7살이 포인트가 될 때는 뭐 디스플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음식점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요. 하는데 무탐에 오는 사람하고 잠이 7살이 오는 사람하고 완전 그것 가지고만 분위기를 잡아준다 하면 잠이 7살 같은 경우 인테리어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좀 고급 컨셉으로 가야 되고 고단가로 가야 되고
무곡 탐랑 같은 경우는 조금 실질적인, 그러니까 서민청을 갖다 겨냥하고 잠입칠살 같은 경우 어때요? 약간 상류청을 갖다 겨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도 설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도 달라지잖아요. 무탐이 될 때는 비교적 조금 서민층들이 많은 어떤 그러한 서민 밀집 지역에 갈 것이고, 만약에 잠입칠살이 될 때는 부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일단 해운대로 가야지, 당연히. 통일성이 달라요. 그러면 지역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일단은 자미로 볼 때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컨셉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걸 갖다 기억하시고요. 주로 무곡의 포인트가 있는데 탐랑은 주로 제주, 무곡은 재물적인 의미가 있다. 자, 이 뭔 말인가 하면 무곡 탐랑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어때요?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특히 포인트를 주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뭡니까? 사화가 어디 붙는지. 자, 무곡 탐랑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해요? 화록록존이 붙는 거 아닙니까? 특히 화록이. 그럼 무곡에도 붙을 수 있고 탐랑에도 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현실적인 재물적인 면에서 논한다면 무곡에 붙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의 재능, 능력이라면 탐랑에 붙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세속적인 관점으로서는 어떤 게 일단 커요? 무곡에 붙는 게 좀 더 커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그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이 사람한테 처세를 갖다 조금 더 달리 일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똑같이 이 사람이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무곡이 될 때하고 탐랑이 될 때하고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요. 그러면 무곡이 될 때 실제로 어떤 결과론적으로 돈도 조금 더 많이 벌겠지만, 자 보세요. 돈이 되는 것도요. 자. 돈복이 있다. 아니면 돈이 많다. 이런 돈 자체가 많다라는 그 포인트 하나 하고요. 돈 버는 재주가 있다. 라는 거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결과론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 버는 능력,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용하고 사람들을 섭외하고 로비하고 또 어떤 그 안목이 있어가지고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 제품을 해야 될지 이 제품을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센스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탐랑한테 조금 더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갖다 한다. 직장 생활을 갖다 하는 데에 있어서 자, 일단은 직장 생활이 무곡의 화록이 있는 사람하고 탐랑의 화록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직장 생활을 갖다가 원활하게 잘하겠어요? 좀 더 재미있게 잘하겠습니까? 화록이 있는 게 더 잘하겠, 탐랑에 있는 게 훨씬 더 잘하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러면 잘 볼게요. 그럼 컨셉이 달라지는 거라. 무곡의 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무기를 성실로 잡아가야 돼요. 자, 탐랑의 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회사 생활하면서 물론 일본 기본적으로 무곡이 같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성실하기도 하지만 자, 인맥에 이 사람은 포인트를 많이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그런 면으로서 라인을 잡아나가는 그런 면으로서 이렇게 그 대인관계 하는 면으로서의 포인트가 크다고요. 그리고 업무적인 역량. 자, 두 가지네요. 그러면 탐랑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하나 포인트, 또 두 번째로는 교과서적으로 여기 이야기했던 재능, 재주, 이렇게 업무적인 역량.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조금 그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예요. 성공에 대한. 그러면 탐랑이 록에 붙은 사람은 그걸 갖다 맡아야 돼요. 자, 무곡이 록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맡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에 소극적으로 그냥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느낌 오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충미궁에서 동궁하게 되는데 축궁이 좀 더 낫다. 아까 전에 염정칠살은 미궁이 낫다고 그랬죠. 자, 염정칠살 조합은 미궁이 낫지만 정화의 염정의 화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하는 무곡 탐랑은요. 축궁이 좀 더 나아요. 일단은 무곡의 금에 힘을 갖다 조금 더 실어주고요. 그리고 1월이 협조하는데 옆에서 묘왕지에서 협조를 해요. 훨씬 더 조금 명반 전체가 조금 더 단단하고 안정해요. 그래서 축궁이 좀 더 낫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화탐, 탐랑을 같이 논할 때는 화성영성을 같이 조금 논해요.
화령은 대궁에 있는 것이 상격이 되는데, 자, 화령은 대궁에 있는 것이 상격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한 거죠. 화성, 영성은요, 대궁에 있는 것이 상격이 돼요. 일단 무탐한테는. 그러면 뭔가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탐락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커요. 물론 그걸 상격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효과성으로 저는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화성, 영성은요, 탐랑하고 관계는 좋지만 무곡하고의 관계는 별로예요. 그래서 무탄조합일 때는 오히려 대궁에서 비쳐 들어오는 게 일단은 힘은 그대로 조금 작지만 있고, 그리고 무곡하고는 조금 멀어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조합으로서는 효율성이 크다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 안 좋다로 표현한 게 아니라 상격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안 좋다지 당연히 상격이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탐, 영탐의 효과성은 동궁하는 게 일단 더 커요. 분명히. 하지만 무탐의 어떤 고독적인 속성이 화성, 영성과 만났을 때 과습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고독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통면성으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자면 떨어져 있다면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반면에 만약에 동궁하고 있었다. 화성, 영성이 무탐인데 그럼 그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통면성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자, 이 사람은 일적인 면으로는 좋지만 육친 면으로는 약간 약한 면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그러면 특히 여성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왜? 그 살성을 쓰기가 여자가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명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자 결혼을 하면 이 사람 운세를 적겠어요.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적겠어요. 그거를. 결혼을 하면 적겠어지는 나이가 차이가 뭐 그렇죠. 그게 액땜이 돼요. 액땜이 돼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액땜이 돼요. 그리고 그런 화탐, 영탐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그런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일단 기본적인 통변성이 되는데요. 자, 일단 늦게 결혼하는 것은 동일해요. 자, 그것보다는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의 통변성보다는 약간 조금 주말 부부, 월말 부부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람한테 약발이 더 잘 받아요. 이게 화탐, 영탐에 화성, 영성이 있으면 어때요?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일과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거든.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는 분위기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강하다라는 표현하고요. 우리가 그냥 팔자가 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엇비슷하지만 약간 좀 다르게 내가 교정을 씌워볼게요. 강하다라는 표현은 약간 좀 크리오몬틱한 그런 이미지로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보고요. 팔자가 세다라는 이미지는 약간 조금 그것 자체에 우리 관상을 치면 거침이 들어가면서 조금 막 삶이 좀 고달프고 한마디로 우리 옛날에 애가 많다라는 거 있잖아요. 애가 많다라는 그 분위기하고 이걸 약간 구분해서 들어가면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크리오몬틱한 이런 분위기는요. 주말 부부, 월말 부부에 그 하는 게 약발이 좀 더 잘 맞아요. 나이 차이 나는 이것보다는. 근데 애가 많다라는 분위기는 나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게 아주 액땜이 많이 돼요.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무탐의 화성 영성으로서의 고통한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면은 애가 많다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 크리오몬틱한 이미지를 일단 읽고 그걸 그러니까 전혀 구분된 건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금방 이야기해서 또다시 여러분들 고정관념 생기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무탐이 화성 영성되면서 일단 길해 무탐이 화성 영성되면서요. 다른 살성의 개입이 없고 보필, 창국, 개월 이런 걸 봤어요. 이 분위기 하고요. 자, 금방 결과적으로 길해. 무탐이 화성 영성 보면서 화탐 영성 됐는데 다른 길성의 조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살성을 좀 더 부가적으로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후자는요.
애가 많다 쪽이에요. 자, 그 전자 있죠? 이거는 커리우몬의 분위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무탐으로 뭐 결정 지으려 하지 말고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뉘앙스가 조금 반듯한 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조금 어떤 애가 많은 게 느껴지는지 그걸 갖다 받아야 됩니다. 됐죠? 선생님, 네. 그러면 살성이 좀 있고 네. 이제 그거 한다면 그냥 혼자 살아라도 살성이 있으면 혼자 살아라도 그냥 뭐 예. 그냥 살아라. 그래서 일단 무탐의 살성을 많이 보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조금 그 고독한 면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라 이거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근데 무곡 탐랑이기 때문에 특히 탐랑의 에너지는 어때요? 조금 끌어들여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살성의 침범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무곡 화성영성에 좀 과수격이 형성이 되어버리면 그것 자체로서의 좀 고독격국이 되니까 혼자 살아라 이거 교과서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탐랑을 극복했는지 안 극복했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봐보세요. 탐랑의 색깔이 조금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혼자 살든 아니면 그 사람을 불러들이든 그러한 면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건 틀림없어요. 그 불리한 상황에서 네. 과수격이 그 별이 두 군데 있으면 네. 그걸 증폭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항백호가 또 있으면 훨씬 더 그 애가 많은 분위기로 돼요. 강한 어떤 분위기로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과수라는 별과 상문백호 이런 게 섞였을 때는 훨씬 더 증폭시키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살성의 개입이 없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화탐 연탁교에서 다른 살성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는 이거는 뭐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있더라도 그럼 그걸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얼마나 다른 길성, 묘왕, 미암 이런 걸 봐가지고 그걸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살성이 없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잘 없어요. 특히 경량의 개입을 싫어하는데 두 살성이 상쇄되게 됩니다. 요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경량이 들어왔을 때 화성과 특히 화성과의 어떤 그러니까 살성끼리 이살대살 되어버린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일단 살짝 가로로 해두세요. 그거는 조금 더 눈이 넓어지고 조금 할 때 일단 보시고. 가로 이제 두 줄 남았습니다. 화탐, 영탐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 고로 다른 살성이 없는 중에 길성들의 조력이 중요하다. 자, 화탐, 영탐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물론 그 화탐, 영탐이 있으면서 록이 있고 길성이 있으면 올라가지만 그 화탐, 영탐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펙트하게 좋다면 그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갑작스럽게 아니면 푹 올라간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 근데 왜 명반을 보면 약간 조금 경계점을 왔다 갔다 하는 명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탐, 영탐격의 특징 때문에 뒤에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자, 보세요. 화탐, 영탐격의 특징 때문에 더 가능성이 크다고. 예를 들어서 기량조합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한 명반이라도 그냥 그 어떤 기복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한 화탐, 영탐격의 특징 때문에 아슬아슬한 명반들은 뒤에 무너질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